자, 옷가게 옷을 사러 갔어요. 예. 그 점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유, 이효성님, 이게 백화점에 들어가면 이게 50만 원짜리인데, 아, 정말 오늘 땡 잡으셨다. 25만 원에 줄게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맹구가, 우와, 이효성님한테 정말 유리하게 점원이 배려를 해줬네.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했고, 이제 세 번째. 자, 그러면 로보틱스는 이제 로봇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자, 저분할 합병이 끝나면 밥캣 지분 46% 자기가 가지게 돼요. 네. 그러면 이 밥캣은 46%는 로보틱스 건데, 나머지 주주들이 54%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단계는 뭘 하냐면, 이렇게. 나머지 주주들한테서 밥캣 주식을 받고 로보틱스 신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렇게 되면 나는 밥캣에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밥캣은 어떻게 보면 저평가된 우량주로 볼 수 있으니까 저평가된 우량주에 투자를 했는데 로보틱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PR이 거의 100배에 육박할 겁니다. PR이 100배 육박하고 아직도 적자 회사예요. 그러니까 얘는 미래 가치를 잔뜩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회사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거 자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예요. 내가 졸지에 지금 고평가된 로보틱스의 주식을 받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밥캣 주주들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기분 나쁘죠. 네,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이게 비싸다 싸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이유가 어려울 이제 수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하겠다는데 그렇죠. 뭔데.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그 평가 인정 안 한다니까. 내 밥캣 주주 입장에서 로보틱스 안 한다니까 그거. 근데 왜 나한테 그거 줘? 나는 원하지도 않아. 이럴 수 있다는 거지. 안 하면 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반대한다 반대할 수 그러면서 있죠. 시장에서 그냥 탈출해버리든지 팔아 되죠. 뭐 아니면 그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저 밥캣한테 내 주식 사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나는 밥캣이 너무 좋은 회사야. 정말 저평가된 우량주인데 계속 이거 갖고 있으면서 좀 배당도 좀 받고 어떤 주가가 오르면 내 캐피탈 게인도 얻고 싶은데 이거 시장에서 팔거나 아니면 그냥 그 주식 포괄적 교환에 반대하면서 그냥 주식 매수 청구해가지고 뭐 엑시트 하든지 뭐 이런 선택을 하라고 하니까 밥캣 주주 입장에서는 열받죠. 좀 열받고 황당할 수밖에 없는 열받죠.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끝나고 나면 로보틱스 밑에 밥캣이 100% 자회사로 달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두산 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게 밥캣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100% 자회사로 달리게 되니까 어차피 이 밥캣의 가치가 이 로보틱스에 이렇게 녹아드는 거 아니냐. 100%니까. 그래서 완전히 밥캣하고 단절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 100% 자회사의 가치가 모회사에 그대로 녹아든다? 우리나라는 그거 잘 적용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할인도 때리고 뭐 그러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두산에서 얼마 전에 정정 공시를 냈어요. 아하. 정정 공시 내용을 보면 어떻게 정정 공시가 났냐면 이거를 합병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로보틱스하고 밥캣을 아예 합병을 해버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합병 로보틱스 아예 그냥 한 회사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이 밥캣의 가치가 고스란히 합병 로보틱스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이게 최초 공시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100% 자회사로 만들어 놓고 이제 향후에 어떻게 갈지는 뭐 회사에서 검토를 해서 뭐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단 며칠 만에 바로 정정 공시가 나와서 신속하게 합병하겠다 이렇게 100% 자회사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신속하게 합병하겠다. 그러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고 100% 자회사로 만들어 놓고 합병을 하는 거나 아니면 이 단계에서 바로 합병하는 거나 실질적으로는 똑같아요. 똑같죠. 근데 주식 교환을 하겠다고 이거를 먼저 공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서 공시를 했어요. 네. 근데 시끄러워. 굉장히 시끄러우니까 아이고 이거 이 잘못하면 주주들이 그 주식 포괄적 교환에 반대한다는 주주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 화나면 이게 좀 무산될 수도 있는 거야. 2천만적인 계획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빨리 정정해가지고 이거 그냥 합친다고 하자. 이거 합친다고 하면 그냥 100% 자회사로 두는 것보다는 조금 주주들을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시한 지 며칠 만에 바로 신속하게 합병하겠다. 구태여 신속하게 합병하겠다는 공시를 한 거 보니까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두산의 사업 재편에 내재돼 있어가지고 이 논란은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어차피 분할 합병이니까 주총 열어서 주총 특별 결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모회사인 그 주 두산의 지분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한 3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일반 주주들의 선택에 따라서 조금 약간 위태위태합니다. 이 무사히 이대로 진행이 될지. 근데 상대적으로 뭐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대주주 쪽에 이제 지분이 좀 높고 또 밥캣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에너빌리티 지분이 46%나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그쪽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관건은 이제 에너빌리티가 분할 합병이 돼줘야지 나머지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지금 장담할 수는 없는 분위기고 지금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 주가가 쭉쭉쭉 가줘야지 그래도 그렇죠. 주주들이 뭐 찬성해주고 괜찮은 것 그럴 같은데 텐데. 하면서 이제 찬성을 해줄 텐데 주가 흐름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미지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비판의 목소리들이 지금 많습니다. 지금 네. 많은 상황이고. 근데 이 두산에 대해서 두산의 사업 재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의 요지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두산 저게 지들 좋을 일만 시키고 주주들은 이거 뭐냐 이런 이제 불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는 걸 지금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두산처럼 하는 거를 금지하겠다 이런 법안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뭐 이제 민주당의 김현정 의원이 우리가 기업을 뭐 합병하거나 분할하거나 저렇게 주식 교환을 하는 저런 그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비율이죠. 합병 비율. 그쵸. 교환 비율이 제일 중요한데 공정하게 그러니까 이제 누구도 입 나오는 사람 없게 그죠? 근데 우리나라의 합병이나 주식 교환 이런 게 보통 계열사들끼리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계열사가 합병할 때 대주주 지분이 많은 계열사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쵸.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주주 지분이 많은 계열사 쪽으로 유리하게 합병이 되더라. 또 유리하게 주식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그게 뭐 실제로 평가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온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는 건지 그게 대해서는 이제 좀 의혹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뭐 딱 시가제로만 평가를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다른 평가 방법들을 써서 객관성을 확보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합병을 할 때는 대주주는 좀 의결권 행사에서 좀 빠져야 되는 게 아니냐. 어떤 그 자기의 그 지분을 많이 가진 사람이 첨예하게 지만대로. 자기의 이제 이해관계가 엮여 있으면 자기한테 유리한 그쵸. 쪽으로 이제 뭔가를 그 의결권을 이제 행사를 해서 이걸 통과시켜 버리고 그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은 그냥 뭐 아무런 힘도 못 쓰고 그냥 싹 쓸려 나가는 수가 원하지도 있기 않는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런 걸 좀 막자 그래서 지금 언론에는 두산방지법이라고 해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많은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맞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제 이게 대주주가 유리하도록 한다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 일부러 주가를 눌러, 좋은 건데 주가를 눌러. 그래가지고 또 합병한 다음에 내가 더 좋아지게 만들고 이게 수도 없이 많은데. 뭐 저도 이제 그 시장의 참여자 중에 한 명으로서 여러분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거기에 동조하실 거야 아니면 반대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럴 것 같아. 그러면 이게 눌릴 것 같아. 그럼 이거 팔고 이걸 올라갈 것 같아. 이거 사고. 얼마나 많았어요, 솔직히. 그동안 맞아요. 우리 뭐 현대, 글로비스 포함해서 SK, ENS 맞아요. 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거에 동조했었어요, 사실은. 맞아요. 그게 맞고 틀리도가 아니고 그럴 것 같다고 해서 그걸로 돈 벌자고 해가지고 했던 투자들도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좀 바뀌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뭐 이제 주주들 의식 수준도 많이 올라오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학습을 하시면서 맞아요. 좀 마인드도 이제 많이 바꾸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또 이 내용도 있지만 SK도 또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뭔가가 제가 보면 이게 지금 뭐 사업 재편을 한다라는 얘기는 이게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너무 그래서 야 네가 좀 도와줘라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쉽게 네, 말하면 네 돈 많고 그러니까 얘 지금 나중에 잘 되는데 얘 좀 도와줘 이런 개념이에요. 네, 네. 늘 불만이 생기죠, 당연히. 네, 그 직원들 맞습니다. 입장에서 네.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우리 돈 벌었는데 뭐 이런 것도 시작해서. 근데 SK도 지금 요즘에 사업 재편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죠. 어제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좀 볼까요? SK도 이제 합병 이슈인데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네. 이노베이션하고 이제 ENS를 ENS. 합병합니다. 근데 ENS는 비상장사죠. 이노베이션은 상장사고 그리고 여기 이제 다 최대 주주가 지주회사죠, SK. 네, 네. 지금 뭐 SK는 이노베이션은 한 34% 가지고 있고 ENS는 90%인데 사실상 100%입니다. 네. 나머지 10%가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TRS 계약에 아하. 근저서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지만 가져올 수 있는 어차피 거네요. SK가 갖고 올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100%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어요. 그러면 ENS를 이노베이션으로 합병을 시키는데 합병 비율이 1대 1.19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노베이션 주가의 가치를 1로 봤을 때 ENS 주가의 가치는 1.19로 보겠다 이야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ENS가 이제 이 흡수가 되니까 ENS 한 주를 주면 이노베이션 주식 1.19주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이 합병 비율에 따라서. 근데 이게 발표되고 나서 어떤 기사들이 나오냐면 이 합병이 소액 주주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아하. 정해졌다. 아하. 이런 톤의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하. 자, 한번 네. 따져볼게요. 그러면 네. 자, 왜 이노베이션 소액 주주한테 유리한가? 아하.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 논리를 증권사에서 증권가에서는 1대2로 예상을 했는데 다시 아하. 말해서 ENS 한 주를 주면 이노베이션이 두 주를 발행해 줘야 될 줄 알았는데 1대 1.19가 됐네. 두 주가 아니고 1.19주만 발행해 주면 되네. 난 두 개 줘야지 한 개 줄 줄 알았는데 1.19주만 줘도 한 개 준다고 하니까 좋은 그러니까 거죠. 이노베이션 조액주주 입장에서는 이노베이션의 신주를 그만큼 덜 발행해도 되니까 지분 희석률이 이렇게 낮아지니까 이노베이션 좋은 거 아니냐? 소액주주들한테 유리하네 이렇게 되는데 도대체 누가 어떤 방법으로 1대2를 예상했느냐. 예를 들어서 증권사에서 무슨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막 리포트가 쏟아져서 막 1대2로 본다 그래서 시장에서 다들 1대2로 예상했는데 1대 1.19가 됐다든지. 그러니까 누가 어떤 방법으로 평가했는지 근거도 막연하고 아하. 출처도 없는데 아하. 그냥 한두 군데서 1대2로 뭐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르르 다 따라 썼단 말이에요. 아하. 그래서 막연한 1대2였는데 1대 1.19로 나오니까 야 소액주주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노베이션은 상장사니까 기준시가 주가 주가 11만 2천 원. ENS는 비상장사니까 본질가치평가 13만 원. 본질가치는 자산가치 수익가치평가. 이렇게 하니까 1.19가 나왔는데 자본시장법 시행령 규정에는 상장사하고 비상장사가 합병을 할 때 네네. 상장사의 그 주가가 아하. 자산 가치보다도 낮다면 아하. 자산 가치를 합병 가액으로 해도 된다. 그러니까 상장사가 불리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비상장사는 본질가치 평가할 때 자산가치, 수익가치 믹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장사는 그냥 주가라는 게 과연 이게 어떤 시장에서 실질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받은 가격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비상장사하고 합병을 할 때는 상장사는 주가도 구해보고 이 회사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도 구해봐가지고 자산 가치가 더 높네 그러면 이거를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아하. 근데 이노베이션은 이거 선택 안 했어요. 지금 주가로 기준으로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 그림에서 이 둘이 합병할 때 이노베이션한테 좋은 거야? 아니면 SK ENS한테 좋은 거야? 결혼하는데 이제 누가 손해보는 거야? 이거예요. 대표님 아까 손해보셨다고 했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근데 이게 이제 이노베이션이 좋다라고 평가하면 이노베이션 주주한테 좋은 거고,
안 좋다고 평가하면은 안 좋은 거죠. 그냥 합병할 때. 근데 이제 그걸 뭘로 하느냐인데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들고 있는 자산 가치보다도 지금 시장에서 평가를 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용하면 이노베이션 주주한테는 안 좋지만 ENS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SK한테는 좋은 그런 합병 비율이 되겠죠. SK한테는 좋죠. 네. 당연히 그리고 SK한테 좋은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하겠죠.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근데 자, 그게 이제 그래서- 적당하냐가 좀 중요한 그렇죠. 거죠. 자산 가치로 하게 되면 1대 0.55예요. 아, ENS 한 주를 받으면 이노베이션이 0.55주만 줘도 된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두 주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1대 1.19로 가게 되면 합병 이노베이션에 대한 지주회사 SK 지배력이 34.5%에서 55.9%로 상승하는데 아하. 1대 0.55가 되면 47.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일부 주주들은 이거 소액 주주들은 지금 피해를 보고 지금 대주주 SK한테는 좋은 게 아니냐 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막연한 1대2에서 1대 1.9로 간 거를 가지고 유리하다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한 자산 가치가 있는데 이걸 선택을 안 한 거는 이건 뭐냐, 이건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네.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도 아니고 몇 년 전이죠. 네. 동원 엔터프라이즈하고 동원 산업이 합병을 해요. 이 엔터프라이즈는 대주주 일가들이 100% 가진 회사야. 네네. 근데 여기는 비상장사고 동원 산업은 상장사인데 자, 주가가 24만 8천 원으로 나왔어요. 자산 가치가 38만 원으로 나왔어요. 근데 동원 산업이 주가대로 하겠다 그랬어. 아. 그래서 주주들이 들고 일어났죠. 이때는 이제 언론사들도 많이 이제 이 주주들 주장이 맞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 자산 가치를 선택을 해가지고 정정을 했죠. 자산 가치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자산 가치로 합병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 꽤 있어요. 이제 주가 기준으로 한다고 했다가 주주들이 이제 계속 컴플레인 제기하고 문제를 삼으니까 자산 가치가 미안하다. 바뀐 사례들이 있죠. 그래서 뭐 SK 같은 경우는 SK는 시장에서 다수의 불특정 다수들 사이에서 거래된 게 그게 회사의 뭐 실질 가치를 뭐 나타내는 거라서 우리는 뭐 외부 자문을 받아 보니까 뭐 굳이 자산 가치로 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이걸로 했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논리라고 하면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자산 가치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건 없애버려야 돼요. 아니 불특정 다수 사이에 거래된 게 항상 실질 가치고 그게 공정 가치 같으면 자산 가치를 선택을 아예 하면 안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시행령 그 규정에서 자산 가치로 할 수 있다. 넌 없애버리는 게 맞는 이야기가 되죠. 그렇게 그런 논리라고 하면. 그게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되는 거고, 그죠? 네. 자산 가치로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가 되는 거니까 비판을 맞아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옷가게 옷을 사러 갔어요. 예. 그 전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유, 이효성님, 이게 백화점에 들어가면 이게 50만 원짜리인데, 아, 정말 오늘 땡 잡으셨다. 25만 원에 줄게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맹구가, 우와, 이효성님한테 정말 유리하게 전문이 배려를 해줬네.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네. 비유가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럼 맹구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그러면서 이게 뭐 10만 원짜리인데 25만 원에 팔아도 우야 이게 좋은 건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사이트상에 있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재 가치가 10만 원짜리인데 백화점 들어가면 50만 원인데 25만 원에 해줘요. 그러니까 우왕 하면서 그러는 거죠. 뭐. 오늘 김선 대표님과 함께 두산과 SK는 잠깐 다루긴 했지만 두산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고 재밌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럴 거면 국내 투자하지 말자. 또 이제 뭐 또 미국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곤혹스럽죠. 네. 좀 더 이제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자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세상이 또 바뀌는 거거든요. 이제 투자 환경도 바뀌고 기업들도 바뀌고요. 이제 점점 투자하기 좋아지는 우리나라가 될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는데 다음에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